수입 신고 기간이에요. 미신고하게도 이제 가산세도 묻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주택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이제 내가 세금을 내야 하나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내용 좀 짚어봐야겠죠. 네. 이 상황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라고 하니 지금이라도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또 이렇게 꼼꼼히 살펴주실 분, 김혜리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세 언니 김혜리 차장입니다. 네, 국세언니 김혜리 세. 제가 지금 세무사님이라고 소개했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은행 근무하고 계신 네, 거죠? 맞습니다. 우리은행의 네. 차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주택 임대해서 이제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는데, 그런데 이거 월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뭐 집 한 채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 제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부는 맞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네. 집 한 채 있으면서 월세 받거나 네. 아니면 뭐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예.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네, 말씀대로 집이 한 채이더라도 기준시가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또 해외에 집이 한 채 있으신 분들이 해외에서 월세를 받거나 하실 때는 집이 한 채라도 임대 수입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집의 한 채, 이것은 월세 주는 집이 아니라 보유주택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부를 합산하기 때문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하나씩 갖고 있어도 두 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드리면은 네. 3주택 이상에 해당하시면은 나는 보증금만 받고 있는데도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간주 임대를 계산해서 월세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세금 신고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3주택이다 하는 것도 보유주택 수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1호당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2억 원 안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진 않습니다. 네네. 여기선 조금 복잡한데 이 소형주택의 경우에는요. 간주 임대료 계산, 그리고 주택수에서만 제외가 되고요. 소형주택에서 월세를 받으신다. 그럼 이거는 다 월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집 세 채 이상인데 내가 전부 전세만 놓고 있다. 네. 나 월세 받는 거 없다. 그렇죠. 그래도 네. 그걸 임대료로 간주한다. 맞습니다. 네. 그 보증금 은행에 넣으면 이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법에서는 이게 월세와 전세의 형평성, 과세의 형평성 때문에 간주임대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그 보증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을 수 있거든요. 갭 투자라고 해서 네, 우리가 네. 그 차익만큼만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될 수 있는 오호. 거죠. 네. 오. 그래서 또 2026년부터 예. 적용되는 간주임대료에서 요즘 이슈되는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가주택이라는 거는 기준시가 12억 초과 간주임대를 얘기하는 건데요. 앞에서도 지금 그림에 살짝 네. 나왔었는데 이 간주임대료는요. 지금 두 채를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두 채의 네네네. 경우에는. 두 채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세만 주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두 채 있으신 분들은 월세에 대해서만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 고가주택을 두 채, 기준시가가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보증금이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보증금에 대해서도 두 채이신 분들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보증금에 대한 개정안이 이번에 1월 16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2026년 귀속 발생하는 소득분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주택이신 분들 그리고 또 보증금만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나는 월세를 안 받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안 내고 세금 신고 의무가 없다 생각하시고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거든요. 예.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6년에 지나가서 2027년에 세금 신고 안 했다고 이렇게 통지가 오게 되면 말씀대로 나는 보증금을 뭐 은행에 예치한 것도 아니고 그 차익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지금 매달 받는 월세도 없는데 세금을 신고하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보유주택 이 두 채이기 때문에 한 채는 내가 거주하고 한 주택은 또 이게 전세를 줄 수 있거든요. 이 임대주택 두 채가 아니라 부부 합산 보유주택 두 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사님
아니 우리 국세원님 네. 저기 네. 네. 차장님, 한국의 네. 차장님, 예. 호칭이 호칭이 많아서 많으시다. 죄송합니다. 음. 네. 국내 집 한 채 있고 네. 해외에서도 집이 한 채 있을 경우 이제 거기서도 임대료를 받으면 맞습니다. 렌트를 받으면은 네. 혹시 신고 안 하면 압니까? 해외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네. 해외 부동산 보유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네. 발각이 되냐고요. 우선은 발각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국내에서 외화로 자금이 돈을 이제, 보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아, 그래서? 그때 목적이 해외 부동산 취득이다라는 목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해외 부동산 보유, 임대, 매각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비트코인으로 해가지고 막 비트코인 보내고 비트코인으로 집 사고 해서 발각이 안 돼야겠구나. 네, 국세청에서는 좀 위험해요, 촘촘하게 위험해. 네, 그 과세 대상을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내가 해당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신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흰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이 쓰인답니다. 돈 세탁이나 어떤 절세 효과를 많이 맞습니다. 노릴 수도 있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보유 잔액 해외에서 갖고 있는 것도 국세청에 신고하게 또 개정이 되고 있고 네. 지금 또 해외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망이 점점 좁혀질 것이다 이렇게 어허. 보겠습니다. 예. 네. 앞서서 보니까 이제 부부 합산 네. 보유주택 이게 이제 2주택이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각각 개별 명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제 공동 명의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부부 합산일 경우에는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예. 경우가 사실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주택의 절세에도 도움이 좀 되거든요. 공동 네, 명의면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한번 말씀을 예, 예. 드리면요. 예를 들어 주택이 우리 집에 세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100% 소유하고 있고요. 또 다른 B주택은 남편이 50%, 아내 50%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택은 남편이 40%, 또 아들 60% 보유하고 있는 집이 세 채인 경우를 가정해 보면요. 이 주택수와 세금 신고가 좀 다른데요. 주택수는 집 전체에 세 채가 있기 때문에 네. 3주택으로 구별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세금 신고는요. 그럼 인별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A주택 100% 소유한 남편은 A주택을 신고하고요. 네. 그리고 B주택이 50% 소유했기 때문에 B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그리고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도 50%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C주택에 대해서도 40%에 대한 수입이 있으면 네. 신고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주택수는 2주택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이상하다. 남편의 경우에는 주택수 3개로 다 신고를 하는데 네. 왜 이걸 2주택으로 구별하냐? 그것은 바로 간주임대로 과세에 있습니다. C주택을 보면요. 남편이 40%를 보유하고요. 아내가 아닌 경우 자녀나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타인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C주택은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고 타인과 공동 소유했을 때는 가장 지분이 높은 아들의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아. 따라서 남편은 3주택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수의 판정과 세금 신고는 다르고 주택수를 판정한 이유는 3주택부터 간주 임대료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내의 경우에는 B주택을 50%만 소유를 했어요. 네. 공동 소유하더라도 이렇게 지분이 똑같을 수가 있거든요. 예. 5대 5일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수로 타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수로 보지만 부부는 합산하기 때문에 1주택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은 주택수가 2채예요. 예. 남편하고 합산이 됐기 때문에 2채이고 그 대신 B주택에 대한 수입만 인별로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네, 조금 복잡하죠? 저는 지금 네. 잘 따라오다가 네. 지금 갑자기 이제 아내 머리에 부분 쥐가 넘어가면서. 나면서 네. 이제 그냥 화면이 꺼져버렸어요. 머릿속에서. 아니 정민앵커가 나머지 다 여쭤보세요. 난 네, 좀 못 더 알아들었어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네. 사실 이 주택수라는 게요, 보유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타인하고 소유하는 거, 아내하고 소유하는 거, 이게 다 카운트가 달라요. 그 이유가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아까 C주택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40%, 아들이 60%를 보유하더라도 이거 주택수에 안 넣어서 간주임대료에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요. 소수 지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분이 작은 경우에도 다 간주임대료를 과세시키면 너무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의 간주임대료, 그렇죠? 보증금에 대한 월세 계산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머리가 아프신데 예, 예, 조금 예. 더 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네. 저 아들로 60%를 한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주택수 계산에서 이 3주택이 안 되면 보증금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아내가 아닌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이렇게 증여 아니면은 예.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놓으면 주택수에서 빠질 수 있는 게 음. 간주 임대료 과세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주택수에서 소수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가 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소수 지분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는 게 국세청에서는 과세를 꼼꼼하게 촘촘하게 하기 때문에 소수 지분인데도 불구하고 소수 지분을 이용해서 세금을 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소수 지분자에 대해서도 네. 개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소수 지분이지만 연간 수익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다. 예. 네, 이거는 소수 지분자의 지분율로 계산한 수익 금액을 말합니다. 또는 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 초과를 소유하신 분들은 아까와 똑같은 상황인데 C주택이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면 남편이 3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예. 소수 지분이지만 예.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소수 지분인 줄 알았는데도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수 지분이지만 간주 임대료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네,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리 차장님, 네. 지금 더 쉽게 설명하실 수 있음에도 이렇게 막 빨리 복잡하게 설명하셔가지고 네. 못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컨설턴센터 나 찾아와 아니면 뭐 잘 아는 세무사 가서 상담해 이 작전이시죠 지금. 너무 아침에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서 좀 힘드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더 간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그럼 여기서 좀 기분 좋은 얘기를 그럼 좀 네, 해볼게요. 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사실 주택 임대 사업자분들은 어디 상가처럼 세무사 기장을 맡기거나 뭐 복식부기를 하진 않아요. 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절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 간주 임대료 이 부분이 좀 과세가 어려운데 이 보증금에서 3억을 우선 공제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해야 간주 임대료 대상이 된다는 거는 네네. 3억을 넘어가는 분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주 임대를 계산하는데 공동 소유일 때는 이 공동 소유했던 5대5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또 네. 공동 사업자로 봐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고 이 공동 사업자도 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 공동 사업자에서도 3억을 또 공제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본인 소유 주택에서도 3억을 공제하고 공동 사업자에서도 3억을 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공동 사업자를 추가로 더 갖고 계신 분들은 간주 임대료 계산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소형 주택을 3채로 이제 3채 미만으로 있을 때도 저희가 아까 포함이 되거든요. 소형 임대주택하고 비소형 임대주택이라고 구별이 돼 있어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형 주택인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에서 제외되지만 월세 신고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소형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비소형 주택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요. 그래서 이 비소형 주택에다 체크를 하셔서 이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기준 시가가 12억 원 이상이고 네. 그리고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이 이제 보증금이 12억 이상이라고 하면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고가 주택을 2채 이상 예. 소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본인 소유하는 주택도 기준 시가가 12억이 초과된다. 그럼 보통 한 시가로는 예, 18억, 예, 20억 예. 정도 되거든요. 본인이 살고 있고 또 전세를 놓고 있는 다른 주택도 12억 원이 넘어가요. 네. 기준 시가가요. 예. 그래서 두 개 다 고가 주택이 12억을 우선 넘는다. 네. 그러면은 시가로 한 18억 정도 되는 것을 두 채 갖고 계시고 또 보증금이 12억이 넘어간다. 예. 받는 주택에 그럼 거기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략 계산해봤더니 12억 5천의 임대 보증금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실제로 세금은 한 1,900만 원 정도 1년에 예. 간주 임대료 계산이 되고 네. 이것을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 하잖아요, 요즘 네네. 아파트는.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셨을 때 14%로 분리과세가 된다고 하면요. 네, 그럼 세금이 한 120만 원 정도 지방소득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매달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 간주 임대료로 120만 원에 되는 세금을 내게 되면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세를 좀 기피하게 되는 거. 전세를 잘 안 놓게 되고 그렇죠. 그럼 나 반전세 놔야 되겠다. 네. 보증금을 이렇게 줄여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전세 시장에서 전세가 좀 귀해집니다. 어. 예, 그러면 전세가 그 놓으시는 분들은 또 이 간주 임대료를 월세 아니 간주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려고 해요. 예. 그럼 간주 임대료만큼 뭐 그 월세를 그렇겠죠. 조금 끼던지 아니면 음. 보증금을 아예 더 높여서 좀 희귀해지니까 꼭 전세를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매달 월세를 내기 힘들어서 예. 뭐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세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네.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